제 앞에 선 박선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저를 향해 퍼붓던 그 오만하고 비웃음 가득했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불안과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런 박선우 씨를 그저 덤덤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저를 짓밟고 무시했던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던질지 아니면 그저 무언의 압박만으로도 충분할지 제 안에 오래된 계획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김복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듯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한 노인의 삶에 대한 회고록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폐지를 줍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매일 아침 골목을 누비는 제 모습은 동네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어떤 이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고, 어떤 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치부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빌라촌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사람들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폐지를 줍는답시고 빌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때로는 냄새난다며 코를 막거나 저를 피해 돌아가는 일도 허다했죠.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들떴고, 저처럼 낡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동네를 떠나주기를 바랐죠. 제가 살던 낡은 빌라는 오래전부터 제 소유였지만 사람들은 제가 단칸방 신세나 면치 못하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보상금이라도 받으면 제가 빨리 떠나야 한다고, 아니면 저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질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재개발 예정지 주변의 허름한 상가, 몇 채와 낡은 주택들을 제 명의로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으면서 조용히 매물을 물색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했죠.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제가 가진 것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사들인 부동산들이 하나둘 늘어갔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버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동네 구석구석의 개발 정보를 살피고 매물을 확인하러 다녔던 거였습니다.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약속을 잡고 몰래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저를 폐지 줍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굳이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충격을 상상하며 속으로 조용히 웃음을 삼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감추며 제 계획을 차분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동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재개발 관련 현수막이 나붙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제가 살던 낡은 빌라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웃들은 제가 그곳을 빨리 떠나주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눈치였어요. 특히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대표해 큰 목소리를 내던 박선우 씨는 저에게 자주 찾아와 은근한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를 보였는데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경우가 많았죠. 어느 날은 박선우 씨가 제가 사는 빌라 앞에 찾아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복례 할머니, 이 낡은 집으로는 보상금도 얼마 안 될 거예요. 빨리 나가시는 게 할머니한테도 좋을 겁니다. 어차피 이 동네에 계속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척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선우 씨는 더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좀 알아들으셔야죠. 저희 다 할머니 때문에 재개발 늦어질까봐 걱정하는 거 몰라요. 다들 할머니가 폐지 주워서 사시는 거 아는데 솔직히 돈이 어딨겠어요? 라고 말하며 저희 재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멸시했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폐지나 줍는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굳이 제가 가진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경멸 섞인 시선과 무례한 말들이 오히려 저의 계획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저의 권리를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서류를 가져와도 꼼꼼히 살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확인했어요. 물론 변호사도 제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워낙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고 질문을 해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죠. 재개발 진행이 더뎌지자 이웃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박선우 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언급하며 저 할머니 때문에 재개발이 자꾸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 역시 박선우 씨의 말에 동조하며 저에게 냉랭한 시선을 보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재개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버티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바심이 저의 계획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사들인 땅과 건물들이 재개발 구역에 어떻게 편입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 또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지 등을 미리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비난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경멸이 깊어질수록 나중에 맞이할 반전의 순간은 더욱 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동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이웃들은 각자 기대와 불안감을 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제가 품고 있던 거대한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강당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죠. 박선우 씨는 여느 때처럼 앞자리에 앉아 재개발 추진 위원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무시하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회는 재개발 사업의 개요와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어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보상금 규모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보상금 규모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기저기서 불평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은 시행사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불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발표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던 것은 보상금 액수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소유 현황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시행사 관계자가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지적도가 띄워졌고 구역 내의 주요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호명되었어요. 대부분의 이웃들은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행사 관계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은 김복래님의 소유 현황입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죠. 박선우 씨 역시 저를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저를 패지나 줍는 가난한 노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지는 발표 내용의 강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제 이름 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을 덧붙였습니다. 김복래님은 재개발 구역 내 총 23 필지의 토지와 12채의 건물, 그리고 다수의 상가, 지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재개발 구역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는 사람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웃들, 그리고 얼어붙은 박선우 씨의 모습까지.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특히 박선우 씨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모습은 제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죠. 이어서 시행사 관계자가 띄운 스크린에는 제가 소유한 토지의 지적도와 건물 목록이 상세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선우 씨가 살고 있는 빌라 부지 역시 제 소유의 토지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박선우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저를 향해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제가 사실은 그가 발 딛고 사는 땅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거예요. 강당 안의 모든 이웃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 대신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었답니다.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임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를 향했던 수많은 시선들은 이제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박선우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웃던 모든 이웃의 얼굴에 저마다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변화하는 표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왔던 서러움과 멸시가 한순간에 통쾌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재개발 시행사 관계자는 제 소유 현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가 제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강당 안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폐지를 줍던 초라한 모습과 지금 드러난 엄청난 재산 사이의 간극에 경악하는 듯 보였어요.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라며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그 할머니가 이런 부자였다니 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제 재산에 대한 놀라움과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죠. 박선우 씨는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제 앞에서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가 평소에 저에게 보이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저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박선우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죠. 그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손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다른 위원들 역시 저에게 깍듯이 대하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선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복례 어르신, 제가 그동안 어르신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듣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덤덤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그동안 당했던 모멸감을 되새기며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복수의 서막이었고 저는 그 정점에 서 있었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품어왔던 생각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얼굴에는 희비가 엇갈렸고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저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웃들에게 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무례함을 사죄하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고 애원했죠. 특히 박선우 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간절함과 후회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비굴한 태도와 그동안 자신에게 행했던 모멸감을 떠올리며 회한에 잠겼습니다. 저는 묵묵히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근검절약하며 재개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저의 해안과 노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로 비웃을 때도 저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으며 저만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비웃음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었죠. 저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그동안
저에게 부당하게 굴었던 이웃들에게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저를 모욕했던 박선우 씨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어요. 제 말에 박선우 씨의 얼굴은 다시금 하얗게 질렸고 다른 이웃들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수백억 원대의 건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소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는 습관도 버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습관이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죠. 사람들은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거나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들도 생겨났죠. 저는 물질적인 부보다 저희 지혜와 신념이 가져다준 통쾌한 승리에 만족하며 홀로 미소를 짓곤 합니다. 동네는 재개발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변함없이 저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무시받던 제가 사실은 엄청난 부를 이룬 건물주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교훈을 주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는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